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1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19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에 코스피가 사흘째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 코스닥은 조금씩 계속 올라서 오늘까지 10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52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되게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수뇌부는 이번 주 16일에 만나서 재정절벽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까지의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게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야말로 이번 한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장 오후장 파워업에서 모두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그리고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오전 장에는 1892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21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현재 1890선에서 계속해서 1900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200억 원 정도를 크게 매수하지 않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96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 1900선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 현재 1899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열흘째 꾸준히 올라서 520선을 되찾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해서 현재 79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3일째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오늘장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3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나서 전거래일보다 0.4% 오른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그리스의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1090원 살짝 터치한 이후 더 오르지 않고 오늘장 대부분은 1080원대 후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10전 정도만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087원 7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오늘까지 매도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1000억, 2000억대, 오늘도 지금 1000억대, 장 마감까지 한다면 한 2000억대 매도 수채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 분명히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 수채는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시장에 좀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1900선에 대한 이탈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뭐 그러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항상 현금에 대한 50%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타의 다른 업종들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민감주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일하게 또 오늘도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는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또 국가지방의 프로그램 매수 이쪽이 좀 유입이 되면서 초반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약간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상태에서 한 200억 정도 매수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부분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를 좀 집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의 다른 경기 민감주들은 여전히 기관들도 역시나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적인 상황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1899포인트, 약간의 1900선을 약간 이탈시켜주는 그러한 흐름을 말씀드린 1890포인트 밴드 안에는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뭐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라든가 역시 이제 IT 쪽에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 태블릿 PC 관련 그런 부품주들의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을 좀 짚어보자면 IT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터치패널 관련주라든가 PCB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쪽들이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유입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러한 부분의 앞으로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부품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을 보자면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8천억 원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 매수가 계속 이러한 자동차주들의 반등을 계속 하락을 좀 제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지켜주는 거지 다른 여타의 코스피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금에 대한 비중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11월 달에 판매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판매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사실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도 또 유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약주들의 강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죠.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죠. 그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섹터로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린 뷰옥스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 SM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주, 게임빌은 지금 현재 9% 가까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중에서는 엔터주 중에서는 SM을 항상 말씀드리고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게임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강했던 섹터들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ED 쪽의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멘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한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때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LED 쪽에 앞으로의 내년에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적인 부분이 올해를 좀 저점으로 해서 더 좋아지는 부분, 조명에 대한 성장의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 섹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의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역시나 그 밴드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이런 종목별로의 대응이 더 유효한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고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1890이 이탈되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혹은 1920포인트를 돌파해서 상승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시장은 그 안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1900선의 좀 이탈 부분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50% 정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트레이딩을 하는 이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심 종목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요. 이 시각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89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1900 회복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방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현재 2포인트 정도 오른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HM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조선업종의 대표 종목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었는데요. 최근에 다소 낙폭을 좀 줄이는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금일 지금 주가는 21선 부근에서 견조하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그 이익 안정성이 가장 높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최근에 예상 실적이 계속 저조해지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상으로도 주가 수익률 대비해서 PER이 9배 수준으로 좀 낙폭이 많이 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실적이 기대치 이상의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업황 불황 때문에 다소간의 조선 업황의 불황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는 다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일단은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구간대로 좀 보여지고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3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이번 주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였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무려 30% 육박하거든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콜마홀딩스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한국 화장품들의 중저가 화장품들의 선전이 이익 실현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지주 회사격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 탄력도가 좀 더 높은데요. 다소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목표 가격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언저리에서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돼 예고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다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더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대에서도 목표 가격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목표 가격이 17,000원이었는데 이미 상향 돌파해서 17,750원. 오늘 장중에는 18,000원까지 보여지더라고요. 목표 가격을 조금 상향 조정해 볼 듯한데요. 어느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2만 원까지는 목표 가격 충분히 대응 가능한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2만 원까지 목표 가격 잡고 대응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만 원까지 한번 목표 가격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의 가격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현재 구간대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다소 좀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매수를 하셔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가시는 시청자님들은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을 또 추천을 드릴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 가격 2만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모듈을 만들고 있는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이 자동 초점 모듈이 상당히 수급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후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양산력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하이소닉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런 외형 성장이 내년도에도 매출액으로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계속 예상이 되어지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30%, 4%대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목표 가격은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까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가격권이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 종목 한국콜마홀딩스처럼 하이소닉 마찬가지로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4.9로 전월 확정치 82.6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83도 웃돈 것입니다. 그리스 의회가 2013년 긴축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전체 300석 가운데 최소 151석의 찬성표를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2%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내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한창인 가운데 독일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가전회사 지멘스는 향후 2년간 60억 유로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는 2014년 말까지 20억 유로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바스프와 제1은행인 도이체방크는 2015년까지 각각 10억 유로, 4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직접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16일에 의회 수뇌부와 만나서 재정절벽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증시의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들을 만나 내년도 정부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 등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멈추고 강보합권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등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양당 간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감세 조치를 연장하되 부유층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화당 측은 부유층도 감세 연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는 등 부자 증세를 둘러싸고 양당 간 이견 차이가 상당해 협상에 대한 성공 여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번의 회동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양당 간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최소한 내년 초까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들이 제시된다면 일단 고조되었던 재정절벽 우려는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수뇌부가 만나기 전에 일단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 여부 아직은 미지수라고요. 네, 지난주 8일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가진 연설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하반기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경제 성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유로존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현재 유로존의 가장 큰 고민은 그리스인데요. 일단 지난주 그리스 의회가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향후 2년간 135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새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플레 독일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유로존 위기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유럽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매도하던데요. 그 때문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코스피의 대형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차, 포스코 등 신저가를 속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주요국 대선 불확실성과 미국 재정 절벽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대형주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환율에 민감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있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수급 여건이 좋지 못한데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은 글로벌 기업들의 4, 4분기 실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심리가 살아난다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재차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현재의 조정을 저가 분할 매수 국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 기댈 곳이 연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 투수인 연기금 연말까지 매수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대형주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월 중순 이후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 만한 뚜렷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대조적으로 연기금이 연일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연기금의 투자 행태를 보면 9월에서 12월 연말에 자금 집행이 집중되어 왔는데요.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기금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 대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밸류션 메리트가 부각되는 국면을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주식시장이 미국 재정절벽 우려와 유로존 리스크 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향후 업황 및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기금이 선호한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을 높여볼 것을 제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단 추가 하락은 막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재차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시아장이 열렸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하락폭을 줄이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습을 보면,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16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과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한 315억 유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무장관에서 통과가 되는지가 시장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사고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못 줬던 것이 이제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강보합이 끝나면서 이제 국내장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였는데 지금은 외국인만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약 300억 정도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금에서 한 150억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고 투신에서 32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이 화학업종하고 운송장비업종, 그 다음에 건설과 금융업종에 몰리고 있고요. 많이 파는 것은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음식료품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60억을 매도하면서 화학과 전기전자, 결국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에 물량을 좀 던져주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은 30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화학업 쪽에 230억 정도가 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에서 540억 정도 매수가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송장비 건설업 쪽에서 매도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매수하겠는데 지금 전기전자에서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240억 정도 매수한 게 특징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강보합이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지금 한 1.6%에서 2.6% 사이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들 보시면 우리금융이나 외환은행 쪽에서 강보합권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NH 실적이 좋아진 NHN이 지금 1,500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견저히 버티고 있지만 몇 개 종목 정도로 버티고 있다. 특히 내수진, SK텔레콤 역시 2% 상승을 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멈추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전략 다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업종별 전략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앞서 들어봤는데 한 분께서는 지금부터는 대형주의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그동안 기세가 강했던 종목들, 중소형주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어가자 하셨었는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1908포인트 회복 여부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전환선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1908포인트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 저는 여전히 한 2, 3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버블이 와야 되는데 그게 한 2,540 정도 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11월부터 진행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중요한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장에 문제가 되는 재정절벽이라든가 그리스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면서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7월 27일부터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시장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게 될 변수들이 집중돼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요. 첫 번째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오늘 밤 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좋은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긴축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승인이 되게 되면서 오늘장 우리나라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했던 것으로 좀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장중 낙폭은 상당히 줄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장중이 0.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0.09%대까지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현지장은 그렇게 하방 압력이 큰 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의 승인 여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완벽하게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는 장애 조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돌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 서치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롬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다른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나온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를 싣고 있는 관점인데, 한 가지 틀렸던 점은 뭐냐면 롬니 후보가 됐을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됐을 경우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락을 보였죠. 그러고서 네. 빠르게 그 하락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방적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과연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저는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더 우세하게 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증시 자체는 또 그와 더불어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재선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서 그래도 뭐 완벽하게
뭐 폭등장이라든지 뭐 강세장,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관점에서 장세는 올랐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 미국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일단 오늘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차익 거래 쪽이 일단은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 네. 다만 비차익 거래는 여전히 하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비차익 같은 경우도 일단 하방에서 어느 정도 멈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세가 빠르게 좀 이렇게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차익 정보가 이제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에서 차익 쪽이 저렇게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워낙에 차익 잔고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버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갔었죠. 그리고 요번에 그 옵션 만기일이 저번 주에 있었는데 옵션 만기일 이후에 베이시스가 약화됐던 점이 단기적으로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출회됐고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그 비차익 쪽에서 매수를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세가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오늘같이 또 프로그램에서 차익 매수가 저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위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스의 문제도 어느 정도 그냥 립 서비스라도 해결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등락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 그리고 내려오는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불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세로 좀 이렇게 관점을 트레이닝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일단 업종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종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요한 종목 선택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택해 오셨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네, 그 전에 일단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해서 재정절벽 문제도 그렇고 순조롭게 해결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번 주 증시 전망도 간략한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월요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사실상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보단요. 밑으로 아침에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호가 갭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주장은 소폭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주에 뭐 2,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약 1950선에서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방 압력은 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70선, 그래서 1870선에서 1950선 사이에 등락폭이 좀 이렇게 크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그래서 1900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밴드 중단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내려도 1870 아래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고 오른다 할지라도 1950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제한된 등락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만큼 밴드 안에서는 종목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그 조명을 원래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종인데 사실상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이 선박 산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중공업 업종들도 물론 그 기업의 그 재무구조라든지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지만
역시나 수주 부분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 선박 조명료 매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되면서 일단 그런 위험성들을 피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이죠.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선박용 매출 중에서도 일단은 방산업 쪽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국방비는 늘리는데 국방비 중에서도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징병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요. 국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줄이는데 국방비는 늘린다라고 하면 어디로 그 자금들이 이제 들어갈까요? 당연히 뭐 첨단 기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서 수주가 나오면서 지금 방산업 호조라에서 대양전기공업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상단 부분에서 좀 멈칫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상단 부분에서 약간 접근하시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게 분할 매수 지금 언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13,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예. 어느 장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딱 그 부분이 또 추세 하단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MEMS 센서라고 해서 동작 인식 센서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부터 자동차 그 안정화 장치가 자체가 그러니까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양전기공업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출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추가적 실적 개선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장기적 투자도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이렇게 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또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급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짧게 12,8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대양전기공업까지 오늘의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지난주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더존비주온, 아세아텍, 그리고 KMH, 이크레더블까지 4종목이 10% 같은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주온은 12% 수익 중이고요. 아세아텍이 아쉽게 또 손절가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뒤에 AS 받아보도록 하고요. KMH는 1% 수익, 이크레더블은 현재 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볼 텐데,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 종목 자세하게 곱씹어봐도 될 것 같아요. 더존비주온부터요? 네. 일단 더존비주온 네. 굉장히 오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래 한 달 보유인데 네. 한 달이 넘어갔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아직 도달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사실상 장세 충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을지 저도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실적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네. 실적 발표를 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갈수록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목표 주가 지금 도달을 단기간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사실 가장 좀 위태한 종목이죠. 아세아텍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이 주가가 아세아텍이라는 기업의 이 주가가 지금도 현저히 싼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불었던 테마 자체가 주가를 부양시켜놨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충격과 함께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 지지선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손절가를 좀 낮췄었습니다. 그런 예. 충격 자체가 있었고, 그리고 신용 물량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가 돼서 손절가를 낮추고 그 분할 매수 또 관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지만 역시나 2,500원 선 오늘장 종료 시까지 만약에 지지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아세아텍은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 흐름 창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실상 요즘에 장이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예. 손절한 종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나와서 더 좋은 종목들 추천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또 있죠. 이제 KMH인데요. KMH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와서 사실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상단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그 실적,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KMH에 있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송출할 때 지금 아날로그 방송 송출할 때보다 그 가격이 3배가 비쌉니다. 3배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굉장히 크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방송이 전환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디지털 방송으로 바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점진적인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큰 폭으로 증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그 디지털 방송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지금은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500원 선이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8,500원 선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추가적인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매수를 해서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고 네. 이번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기대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보유하시고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선인데 물론 제가 방송 전에 물론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손절가를 약간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7,3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죠. 이크레더블인데요. 이크레더블은 지난번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크레더블의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기업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더 이 시간에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그 B2B 사업 분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정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돼서 다른 회사가 이제 돼버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회사가 아니라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자기네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 회사의 신용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근데 과거에 왜 그런 것들을 왜 본격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대기업들도 그렇죠. 한 곳에서 그 부품을 받다가 그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어려워가지고 제품 조달을 못하게 됐을 때는 대기업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기업들도 이 중소기업들에게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에게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도 뭐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한지 신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크레더블에 의뢰하게 되면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냐면 대기업이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또 얼마가 되냐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 많은 기업들이 또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위기가 있죠. 근데 위기시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이 납품을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위기시마다 좀 늘어나고 지금도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이렇게 좀 더 탄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국기업평가가 이 회사의 모기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피치죠.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회사인데 피치가 바로 이크레더블의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갔을 때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제품을 조달하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용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청할 때 그런 분들 역시나 큰 폭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좀 넓게 보면 그래서 FTA에 관련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역은 확대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늘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 오늘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점들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는 8,000원 선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멀지만 한번 또 이렇게 실적 탄력을 받게 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대로 순절가는 좀 깁니다. 그래서 역시나 6,000원 선 이 부분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관심 종목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더존, 비존, 아세아텍, KMH, 이크레더블까지가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더존 비주얼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이미 12%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12,500원까지 홀딩해보자. 아세아텍은 오늘 종가로 2,5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손절하자는 말씀이셨고요. KMH는 일단은 8,5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는데 손절가는 7,300원으로 기존 7,000원에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이크레더블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8,000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이었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 가격은 16,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